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전주 MBC가 마련한 후보자 초청 토론회, 저는 진행을 맡은 김아연입니다. 국회의원 선거 이제 불과 1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바로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후보자 등록이 이뤄지면서 선거전이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오늘은 도내 최대 격전지죠. 전주 을선거구 후보자들의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그리고 진보당까지 세 당의 후보가 지금 전주 MBC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초청 대상은 등록된 후보 중에서 공직선거법 82조에 근거해 선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토론은 전주 MBC 텔레비전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 협의를 통해서 정했고요. 이번에는 강성희 후보에게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네, 정운천 후보님. 예. 계속 앞서서 이제 쭉 얘기하시는데, 뭐,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고, 공감이 가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북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다, 이런 또 뭐 생각도 듭니다. 특히 이번 전북 발전 문제에 있어서 교통 문제에 관련해서 대강법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대강법 민주당이 반대합니까? 국민의힘이 반대합니까? 국민의힘 반대입니다. 왜 반대합니까? 지금 국가 예산이 대광법을 하면 이제 돈이 없어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반대한다. 예산이 없다고 하는 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전북만 해줄 수는 없다. 아니 그러니까 전북만 해줄 수 없고 다른 데도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대강법 반대한다 이건데 형평성 문제가 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를 민주당을 설득해야 됩니까? 국민의힘을 설득해야 됩니까? 국민의힘이 설득해야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저는 정운천 의원님이 자기 당의 의원들을 먼저 설득해야 되는데 자기 당의 의원들도 설득이 안 돼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예를 들면 전북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그 모습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전북 홀대하고 있는 자기 당에게 가서 왜 쓴소리를 못 합니까? 아니 만약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그거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만약에 이렇게 전북 홀대하고 이러면 나 전라북도에서 출마 안 하겠다. 이제 전라북도에서 우리 국민의힘은 이제 완전히 전멸할 것이다. 그러니 나를 봐서라도 국민의힘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전라북도에 뭔가를 해줘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운천 의원님은 계속 국민의힘의 입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을 전라북도 도민들에게 설득하려고 하지 전라북도 도민들의 그 피 끓는 그 마음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하지 않고 있어요. 저는 그게 제일 큰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한 가지만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하긴 했는데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호주로 도피했다가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호주로 도피한 겁니까?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도피를 시킨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당 입장에서는 도피하려면 뭐 영사나 보내면 바로 가는데 대사로 가려면 아그네망의 절차가 있거든요. 막 그런 걸로 설명을 했는데 어쨌든 국민 눈높이에서 도피성이라고 의혹을 갖는다면 빨리 돌아와야죠. 이미 돌아왔고 국민 눈높이에서도 도피성으로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도피를 한 주체가 이종섭이긴 하나 도피를 시킨 윤석열 대통령이 더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당장에 도피를 했으니까 빨리 들어와서 수사를 받아라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고 이종섭 전 호주 대사를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해야 되지 않냐. 해임하고 제대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도피성으로 호주 대사로 보냈던 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거에 대해서 정운천 후보님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쓴소리 직언 한번 해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우리 비례대표 조배수 후보까지 다 안 돼가지고 정말 그냥 직을 걸고 다 내려놓겠다고 어떤 단판을 벌려서 13번 후보로 되었어요. 막 그러한 등등의 가치가 있다면 해야죠. 근데 이 부분은 다시 돌아와서 지금 공수처에 수사를 받는 고발을 했기 때문에 수사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그리고 아까 그 얘기... 잠깐만요. 제 주도 시간이니까 이성윤 후보님 질문 드릴게요.
소아과 오픈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소아과 오픈런이요? 네.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뭐냐면 애들이 아파가지고 병원 문도 열기 전부터 대기표 받기 위해서 막 줄을 서야 됩니다. 예, 전주에서도 2시간 넘게 기다리는 게 다반사입니다. 예. 소아과 오픈런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혹시 생각해 보셨을까요? 저도 그 참모진들과 상의를 해봤는데 그 의원님 후보님 말씀하신 것처럼 달빛 어린이병원 확충이 필요하다. 네, 맞습니다. 이런 취지에 공감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지역구에 달빛 어린이병원, 그러니까 달빛 어린이병원이라는 게 야간 또는 휴일에도 공공으로 운영하는 어린이병원인데 안타깝게도 우리 전주 을 지역구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아과 오픈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달빛 어린이병원을 더 확대하는 것이 꼭 필요하겠고 똑딱이 같은 앱을 공공 앱으로 개발해가지고 정부가 지원하고 의무화하는 그런 방안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같이 좀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관련한 건데요.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2,000명 발표를 했잖아요. 전북에서는 전북대와 원광대에 115명을 추가로 배정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의대 정원을 늘려도 소아과 같은 필수 의료 의사가 부족하고 의사 수를 늘린다 하더라도 지방에 있지 않고 서울로만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은 항상 의료 부족에 시달려야 하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의료 문제는 기본적으로 의사수를 늘린다 해서 해결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지역 의료가 죽었다. 지역 의료 혜택의 차별화 이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속초에 사시는 분하고 서울 강남구에 사는 분하고 사망할 확률이 2.5배가 높다는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지역 의료 문제는 우리 의료 인력 수급 문제는 그야말로 그 지역에 맞게 지역 의료 정말 살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북이나 광주나 이런 분들이 아프면 서울로 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릴까요, 그걸? 예를 들어서 지금 지역에 있는 지역에 있는 의료 인력들이 인턴도 받게 하고 또 졸업을 하면 지역 사회에 배치될 수 있도록 이런 지역 사회에 배치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할까요? 저는 이제 그런 고민했거든요. 일단 소아과, 산부인과 같은 필수 의료에 수가를 더 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도 지원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 같고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지방에 최소한 10년 동안 근무하는 지역 의사제를 도입해서 지방 의료에도 공백이 없게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고요. 시간이 없는데 짧게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전북 특자도 특별법 333개 특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북의 재정 자립도가 전국 꼴찌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안정적인 재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법안이 있다 한들 예산이 투입이 되지 않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전북 예산 12조와 같은 공약 말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 위해서 구체적인 입법 대책이 있는지 이 특자도법에 법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이번에 선거에서 당선이 되면 국회에 가서 특자도법 2차 특례 발굴을 하는데요. 특히 재정이 문제입니다. 이 돈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제가 강력하게 이 부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도권 토론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공통 질문을 새 후보께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는 지역구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대 국회에 입성하신다면 해당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입법기관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윤 후보부터 듣겠습니다. 예, 저는 전북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전북의 인구 감소, 지역 소멸 위기, 지방 소멸 위기라고 봅니다. 1966년에 252만 명을 기록한 후에 계속 감소하다가 작년에는 전북 인구가 결국 176만 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전북은 작년 한 해 동안 인구 증가 정책으로
1조 4천억을 투입했는데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도민 76%가 인구 정책이 잘못됐다고 합니다. 열악한 산업구조로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하다, 부족하다. 이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저는 그 해결 방안으로 사람과 돈이 모이는 전북을 만들겠습니다. 먼저 전주와 혁신도시에 제3의 금융중심지를 지정되도록 노력하고 한국투자공사 등 자산운용 공공기관 이전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에 지역화폐 특례를 적용하고 국고보조금 지원에 앞장서겠습니다. 젊은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창업허브 스페이스 K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민생 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저신용, 저소득 자영업자가 특례 보증 그리고 2차 보전 지원을 적극 확대하고 폐업 지원금도 4배, 4배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청년들이 머물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강성희 후보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전주와 완주의 통합이 필요합니다. 수도권 인구 집중에 따라서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청년 20만 명이 전북을 떠났습니다.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100만 광역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지금 이제 마련해야 합니다. 과거 3번의 통합 추진 실패에서 교훈을 찾아서 잘 준비해서 해야 합니다. 완주 군민의 동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무조건 통합하자고 하면 역효과 날 수 있고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완주의 주도적 역할을 보장하고 주민 주도의 상향식 통합 추진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전주와 완주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합니다. 전주와 완주 모두에게 좋은 상생 협력 사업을 잘 진행해야 합니다. 경제, 교통, 문화 등 생활 밀착 분야에서 주민이 편리하고 유익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령 돼지카드도 길 하나 놓고 전주와 완주가 경계인 혁신도시에서는 제대로 쓰지 못하다가 올해부터는 모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23개의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더 확대해야 합니다. 전주와 완주, 주민 모두를 위해서 주민의 뜻과 마음을 모아가면서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제가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정운천 후보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그 특별자치도가 됐기 때문에 특별자치도에 가장 필요한 게 아까 우리 강성희 후보 말한 대로 대광법입니다. 대광법이 통과가 돼야 대도시 교통 지원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대도시 교통망을 구축할 수 있고 황방산 터널도 뚫을 수 있고 전주에서 새만금안의 고속도로도 제대로 만들 수 있고 또 전주와 나머지 14개 시군과 연결되는 그러한 교통망을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제가 법안을 냈습니다. 근데 작년 7월 이후에 7월 이전에 저희가 한 거는 굉장히 협치에 의해서 완주에 수소산단 50만 평 됐고요. 그다음에 익산에 국가시범 클러스터 70만 평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10조 원의 기업들이 들어오는데 굉장히 몰려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광법을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잼버리 사태가 터져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할 수가 없어요. 싸움판이 벌어지니까 이 일을 할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이번에 이 선거가 끝나면 완전히 당선되면 막바로 국민의힘을 설득시키고 정부를 설득시켜서 이 대광법을 통과한 다음에 대도시 교통망을 구축을 해서 특별자치도의 새로운 미래, 새로운 역사를 새롭게 설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제가 꼭 찾아내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야 협치의 새로운 시대는 또 일어나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어느덧 마지막 순서입니다. 후보들의 마무리 발언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후보별로 1분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인사말과 반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진보당 강성희 후보입니다. 존경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저는 윤석열 정권 폭정에 정면으로 맞서 싸워왔습니다. 저는 윤석열 탄핵을 위해 야권 총단결을 실현했습니다. 진보당은 전국에서 60명의 후보가 민주당과 단일화를 했습니다. 반면 이성윤 후보는 서울 용산에 출마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대신 굳이 전주에 출마하여
저강성위와 대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야권 단결에 상처를 내고 윤석열만 좋은 일 시켜주는 것 아닙니까? 저강성위를 당선시켜 야권의 힘을 더 키우고 윤석열 탄핵과 정권 교체의 불쏘시개로 써주십시오. 윤석열 정권 심판에는 가장 강력한 협력자가 되겠습니다. 동시에 전주 발전에는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되겠습니다. 저강성위를 당선시켜 정치 1번지 전주의 자부심을 지켜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후보입니다. 존경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이순신 장군은 호남이 없으면 나라가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전주가 없으면 나라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주가 발전해야 나라가 발전합니다. 작년 잼버리대 실패 책임을 우리 전북에 뒤집어 씌우고 전북인의 자존심을 짓밟고 그것도 모자라 새만금 예산까지 대폭 깎아버린 윤석열 정권을 저는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오는 4월 10일은 무도한 윤석열 검찰 정권을 심판하고 전주의 민생을 회복하고 전북에 자긍심을 세우는 위대한 승리의 서막이 되어야 합니다. 그 자리에 이성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윤석열은 없습니다. 이 이성윤에게 힘을 모아 주십시오. 이성윤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정운천 후보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전주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지난 10년 동안요. 정말 여당의 이 불모지에서 다 저 끝까지 지켰습니다. 정말 야당이 다 하려고 하는 거 여당이 있어야 이 일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외롭고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특별자치도가 만들어지면서 여야 협치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지금 양 날개로 날아가는 충청남도는 5,900만 원입니다. 우리는 3,200만 원. 정말 충청북도는 4,800만 원. 우리 3,200만 원 이 시대를 바꾸는 데는 여야 협치의 새로운 시대를 열려야 합니다. 야당만 갖고는 안 됩니다. 여당 한 명이라도, 집권 여당 한 명이라도 중앙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꼭 정운천 한 명은 꼭 뽑아주십시오. 전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제가 열심히 뒷받침해서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모든 노력을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후보들의 마무리 발언까지 모두 들었습니다. 80분 가까이 열띤 토론을 펼쳐주신 후보자 3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달 10일 투표장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어떤 후보자에게 줄지 그 선택의 근거를 찾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토론은 전주 MBC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주 을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